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 경매와 특수 경매 수익률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특수 경매에 대해 알아보고 소액으로도 가능한 경매 공동투자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수익 40% 가능하다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시현 팀장님입니다. 자, 박 팀장님, 지난 시간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손대고 싶지 않은 지저분한 물건이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보통 세입자 권리관계만 잘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특수 물건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수 물건에는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등이 있죠. 법정지상권은 간단히 말해서 토지만 경매에 나오거나 건물만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토지만 낙찰받으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 건물만 낙찰받으면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분들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경매에서는 좀 그런 물건이 많더라고요. 네. 땅과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재산권 행사 힘들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가 인기가 없는 거고요. 낙찰받아서 나중에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매력이 있나요? 우선은 법정지상권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법정지상권이에요. 당사자의 계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인데,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네. 이게 무허가 판잣집에 오래 살면은 아파트 입주권 준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남의 땅에 함부로 농사 짓거나 아니면 건물 짓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건 안 되죠. 성립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법정지상권은 최초 토지 소유주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나 다른 사유로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짓다가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사용 승낙서 받고 타인 소유 땅에 건물을 짓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나 건물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뀐 땅 주인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하거나 원상 회복하라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걸 막아주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겠네요.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을 짜고 땅면에 넘겨버리고 나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거는 한마디로 토지나 건물 소유권 자체가 중간에 달라지더라도 토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다른 물건이 경매에 나와도 낙찰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은 철거할 수는 없지만 건물주로부터 지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 사용료만 잘 내면 철거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 임대 수익 보고 낙찰을 받은 건데, 네. 근데 그렇게 수익은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임대 수익을 보고 사는 거니까요. 수익률이 좀 높으려면 낮은 낙찰가로 낙찰을 받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해서 완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철거가 되는 것보다는 건물을 뭐 싸게라도 넘기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땅을 사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핵심 무기네요. 네. 근데 건물주가 나 돈 없어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는 실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요? 네. 배를 째는 겁니까? 건물이 없어야지 땅을 뭐 제값 갖고 팔거나 또 온전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야, 이거 그럼 뭐 함부로 배째로 버틸 수도 없겠네요. 깨기만 하면 수익은 높을 게 확실한데요. 네. 근데 그런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해결이 쉽다면은 뭐 낙찰가율이 20-30% 선까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을 깨려면 법정지상권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하고 법리 분석이 필요한데요. 법원의 판단도 판사마다 다를 수가 있고 전문 변호사도 법리 분석에서 실수를 하는 게 법정지상권 분쟁입니다. 잘못하면 입찰 보증금만 날리게 돼요. 그 1년에 500~600억씩 날라간다는 그 입찰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박 팀장님 말씀은 그런 물건을 찾아서
공동투자자 모집해서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전문 회사가 있다. 그 회사에 투자하면은 투자 수익이 높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전문 회사에서 물건을 선정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낙찰을 받고 뭐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같은 법적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배분을 합니다. 그 수익률이 연 40%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뒤에 나오는 유치권과 결합해 보면은 수익 구조는 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는 게 많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안전하냐는 거죠. 네. 자,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아래 동영상 설명에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도 참조하시면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치권과 투자 안전장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